우선 살펴보면은 약간 이제 단기간에 한 뭐 일주일 됐죠. 그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단기간에 한 2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약간 쉬어가는 추세인데 9월 15일 날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투표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아니더라도 뭐 CFTC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절차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이 코인의 규제를 명확화, 상품에 대한 분류, 뭐 이런 걸 구체화시키면 조금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호재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 또 한번 이제 추세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코인에 직접 투자하기가 좀 껄끄럽다,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코인과 연계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번에 BITX를 말씀드렸는데 BITX 그때 배당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시세 차익과 배당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BITX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시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년 10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죠. 그때 10월 달에 최고치 찍었는데 어 BITX 주가 자체로도 64달러가 뭐 최고치였는데 그때 뭐 이게 0.6달러 정도가 된다면 10%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었거든요. 10%가 약간 넘는 배당 수익률인데 이게 매달 됐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25년 1월 29일, 25년 2월 26일 보시 요때는 이제 0.05 이거 좀 낮았고 3월 달부터 0.53, 4월 달 0.54, 5월 달 0.5 이 정도면은 배당 수익률이 10%대가 넘어가죠. 이걸 매달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 10% 넘어가니까 이게 꼭 모이면은 꽤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으니까 가격대가 지금 이제 18달러 정도 지금 약간 내리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연간 배당금이 2.65달러로 14.74% 정도 된다고 나오죠. 하여튼 이런 것도 있으니 이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증시도 사실 그닥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전에 6월 달까지의 어떤 엄청난 상승장을 보여줬던 그런 매수세는 온데간데 없고 7월 달에 급격한 하락장을 겪고 난 뒤에 8월 달에는 마치 그 이전 시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뭐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되고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 차원에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서 해지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은행에 뭐 예금으로 넣어둔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 뭐 이런 거에 감당이 안 되는 현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해치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식 시장에서 월, 화, 수 3일째 되지만 뭐 그닥 크게 볼 만한 거는 없었지만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뭐 어제 오늘 원전주였고요. 어쨌든 기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여전히 AI 혁명에서 반도체가 있지만 그걸 운영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률 상위를 보더라도 지금 뭐 원전에 관련된 게 좀 많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정규 시장이고 만약에 애프터 마켓에서 본다고 하면은 에센트 에너지가 이제 원전 관련주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뭐 휴전이라고 할까요? 뭐 합의를 했다라는 뭐 러시아에서의 신문 기사도 나오는데 양쪽 미국이나 이란이나 공식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재건 관련돼서 뭐 종목도 좀 올랐고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전 그러니까 재건도 에센트 에너지도 뭐 재건에 관련된데 오늘의 제 픽은 이제 에센트 에너지를 살펴볼 건데요. 원전 관련해서 한전 기술도 눈에 보이고 현대건설,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화장품주가 또 눈에 띄게 많이 올랐습니다. 리서치라든가 한국 콜마, 그 다음에 APR 등등 화장품주가 참 많이 올랐고, 그럼 간단히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주 관련 중에는 원전, 그 다음에 중동 재건, 그 다음에
화장품주 이렇게 눈에 좀 많이 띄고 또 눈에 하나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H현대 마린솔루션이 좀 눈에 띄니다. 현재 그 에너지라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난번에 그 선박 엔진, 선박에서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일종의 제너레이터 격을 하는 중속 엔진을 현대중공업에서 힘센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팔면은 그 후속되는 부품 교환이라든가 수리라든가 그런 애프터마켓에서의 솔루션은 현대마린 솔루션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두 건에 1조 한 6천억에 해당되는 두 개의 엔진 수출 계약을 맺고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MRO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매출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에서 현대마린 솔루션이 오늘은 좀 주가 상승이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또 뭐 정규장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또 바이오 중에 이제 한미약품이 다시 어제는 크게 내렸다가 오늘이 좀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였고요. 한미약품은 기존의 최고가가 64만 8천 원이었는데 그것도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 순위로 보셔도 뭐 반도체를 일단 제외하고 볼 것 같으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눈에 띄고요. 그 외에 오늘 뭐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한 현대차 그룹은 그걸 하고 난 뒤에 주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빠졌고요. 모비스도 한 7%. 예,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관련된 뭐 어떤 미래의 희망, 비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지 내일 뭐 돼봐야 좀 자세한 내용은 나올 것 같은데 여의도의 콘레드 호텔에서 그런 CEO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사이트에 가서 그런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기술,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뭐 건설주들도 좀 올랐고요. 그 외에 또 보시면은 이제 어 삼양식품이 좀 올랐고요. 그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그 다른 쪽으로 다른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파마리스치 외에 APR 같은 화장품주도 올랐고요. APR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번에 최근에 저기 상승폭이 좀 컸던 것 같고요. 파마리스치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파마리스치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밑으로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추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40만 원 넘게 갔고요. 그 외에 또 뭐 보시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의 영향으로 두산이라든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K텔레콤, 엔스로픽 IPO에 관련된 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기타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에너지 관련돼서는 원전, 그다음에 어 화장품주가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좀 눈에 띄었고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실리콘2도 화장품이고요. 재건주 전진건설 로봇 재건주도 있었고 LNF로 대변되는 2차 전지주도 좀 눈에 띄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한미약품이 쏘아올린 바이오의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비만약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 그 다음에 모더나 머크가 쏘아올린 항암제 그런 종목들도 한국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뭐 가격이 쌀 때 사놓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가격이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좀 돋보이는 상승을 보였던 에센트 에너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에센트 에너지는 뭐 HRSG라는 배수열 열 배수 보일러 그것도 지금 뭐 BHI를 기존의 원전 관련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그와 좀 유사하긴 하지만 또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종목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방향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픽한 종목은 에센트 에너지입니다. 에센트 에너지 장비 서비스인데요. 이게 오늘 또 뭐 뉴스 기사도 났고 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뭐 6만 원 넘게 갔던 7만 원 정도까지 최고가 6만 7,900원 최고가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으로도 뭐 5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한 다음에 자리는
나쁘진 않고 PER도 6.1배로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총이 한 6,700억 정도 되고 PBR 1.6배, 배당 수익률 3.56%, 배당도 뭐 1,150원 줬으면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이 회사가 이제 재건주하고 오늘 조금 관련돼서 신문 기사가 떴길래 그 바람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우디 사빅 공장 복구 프로젝트 공급 계약 수주했다라고 이제 한 320억 나왔는데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인 에어쿨러, 에어 콘덴스 쿨러 뭐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는데 여기 보시면 에어 쿨더 콘덴스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재건 쪽으로 묶여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S&T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중동하고 미국 쪽에 에어쿨러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신문 기사부터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우디 사빅과 320억 정도 에어쿨드 콘덴스 공급 계약을 했고 중동의 PSLV 재건 본격화에 대한 추가 그 수주도 나온다. 현재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지금 뭐 휴전 뭐 합의했다라는 뭐 러시아 통신에서 보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쪽 공식 입장이 아직 안 나온 관계로 근데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휴전했다라는 그 어떤 뭐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계약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회사의 공시가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거부터 좀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우선 이 회사의 실적부터 체크해 보면은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12.6% 떨어졌고 15.6% 정도 QOQ로 6.7%좀 떨어진 영업이 그다음 매출은 12.6% 감소한 1,0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아까처럼 중동 지역에 원래 매출이 많은 건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매출이 안 나오다가 오늘 이제 뭐 8월 21일인가 나온 공시가 있는데 그거에서 아마 중동 쪽에 이제 재건 관련해서 만약에 전쟁이 휴전이 된다, 종전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발주가 많이 나올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차트도 아까 보셨지만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시를 보고 반기 보고서에 이 회사의 주력을 한번 매출 주력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시가 이제 7월 31일 날 나온 공시인데요. 이 공시가 이제 보시면은 에어쿨러 한 270억 정도 되죠. 270억을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델핀 FLNG1 프로젝트에다가 에어쿨러를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1일에도 이제 공급 계약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에어쿨러입니다. 에어쿨러 한 318억 6,300만 원 정도를 공급하는 거고 이 회사가 주력이 에어쿨러라는 거죠. 에어쿨러.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아까도 한번 살펴봤고요. 배당도 분기 배당도 주고 기말 배당도 주고 꾸준히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종속회사의 주요 경쟁사 8월 21일에 아까 좀 전에 신문기사에 났던 것처럼 에어쿨드 콘덴스라는 공급 계약을 한 건데 보시면 한 320억 3,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공시가 나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반기 보고서에 이 회사가 주로 뭐 하는 회사냐 오일 가스 정제 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대표되는 화공 플랜트의 에어쿨러 공냉식 열 교환기 그 다음에 복합 화력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이게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HRSG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 BHI가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주력인데 이 회사는 에어쿨러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배열 횟수 보일러가 한 18%, 나머지 이제 SCR이라고 하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가 2.2% 정도 차지하는 건데 이번에 나온 게 이거죠. 에어쿨드 콘덴서 처음으로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올해에 뭐 작년에도 없었고 작년 올해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 제품에 대한 발주가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니까 이게 어떤 뭐
탄소 줄이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환경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을 아까 보셨고 비중이 한 80%, 18%, 2.2%. 이게 에어쿨러, 이게 공냉식 교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으로 물이 기해서 순행식으로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기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 에어쿨러가 중동 쪽에 많이 발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림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제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사업 보고서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출 수주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수출이 에어쿨러 같은 경우는 수출의 비중이 뭐 한 64%, 내수가 한 16% 정도 됩니다.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수기 에어쿨드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처음으로 공급 계약이 나왔다. 한 320억 정도 나왔다라는 게 하나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어쨌든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조금 뭐 어, 감소됐지만 작년 YOY로도 좀 감소됐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아마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3분기, 4분기의 실적은 좀 뭐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BHI도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S&T 에너지의 HRSG 분야에서는 이 회사가 조금 더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회사 다 원전 테마에 묶여서 가고 있는데 BHI는 지난번에 실적도 살펴봤지만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도 보시면은 여기 분기에서 QOQ 5.5% 성장했죠. 매출은 영업이익은 28.8%, YOY 대비해서도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1693억인데 2962억이니까 YOY로도 한 1300억 정도 성장을 했죠. 1300억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3억에서 454억, 100% 이상 YOY로 따져보면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뭐 하는 회사냐고 봤을 때 아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 기업 개요에 나오나요? 여기 기업 주요 매출이 아까 HRSG 열 배수 회수 보일러 67.68% 정도 차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종 발전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시면은 98년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2005년에 코스닥 상장, 배열 해수 보일러 이게 주력 상품이고 2020년 이 기술 이슈를 통해 수주 경쟁을 강화하고 발전 플랜트 EPC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이 회사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에어쿨러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배열 해수 보일러가 한 16%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뭐 한 70%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조금 더 배열 해수 보일러는 주력이다. 그래서 에너지 플랜트, 발전소하고 연관되어서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발전소가 필요하던 뭐 각종 거기 원전이 됐든 화력 발전소가 됐든 가스 발전소가 됐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납품하는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난 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뭐 관망세가 짙은 형국입니다. 현재 뭐 반도체라든가 기타 AI 혁명과 관련된 반도체 외 전력 설비, 기타 뭐 에너지 관련 섹터들 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실적을 뭐 발표해도 주가가 항상 그 세론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간을 본다고 하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바이오가 상당히 선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주도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뭐 오클로라든가 SMR이라든가 엑스에너지라든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추세인데, 뭐 서클이라든가 코인베이스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든가 그런 종목, 그 다음에 로빈후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코인 관련된 주들이 최근 며칠 동안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 어쨌든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실적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한국장에서 좀 참고해서 미국장 움직이는 거 보고 한국장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련 섹터 중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의 좋은 흐름 속에 제가 말씀드린 S&T 에너지, BHI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배열 해수 보일러, 에어쿨러, 중동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S&T 에너지, 그다음 재건 쪽과도 연결되는 게 S&T 에너지고, 주가 자리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상승폭의 볼륨이 있다. 조금 분할 매수해 간다면 좋은 기대 수익률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